예, 다음으로 오세정 변호사님께서 그 지시사항 중에 불합리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요약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공공우수 노조 법률원 오세정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배포한 자료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불합리한 단체 협약 사례, 위법 부당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경우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근로자 참여증진법 등 엄연히 지금 현행법상 법률 또는 판례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체 협약을 문제 삼은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 문제 삼은 조항 중에서 조합원을 해고하여야 할 경우에는 50일 이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와 동일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삼게 된 것입니다. 또한 휴직기간의 근속기간 포함 조항에 관해서도 문제를 삼은 바가 있습니다. 휴직 종료 후에 복직하였을 때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이 조항을 문제 삼은 것인데, 이것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물론 근로자의 정직기간도 근로관계가 종결된 것이 아닌 일시적 정지 상태이므로 근로연수에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은 기간은 산전, 산후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한다는 단체협약 역시 문제 삼았습니다. 이 규정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조법에 정해진 내용을 문제 삼은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관련 자료 제5쪽을 보면은 단체협약상 조합 간부의 인사의 협의 또는 합의 조항에 대해서 문제 삼은 바가 있는데, 조합 간부의 인사이동 또는 조합원 20인 이상의 인사이동에 관한 인사 원칙에 대해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서 문제 삼은 바가 있습니다. 이는 부당 노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 이조차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조항 역시 문제 삼았는데, 단체협약상 정당한 쟁의에 대해서 간섭, 방해, 사후 인사 및 민형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단체협약 역시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노조법 제3조에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우리 현행법 조항에 위반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배포자료 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 조항에 대한 단체협약 위반 사례입니다. 정부는 단체협약 중에 사용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 조합원 자격이 지속하여 유지됨을 인정한다는 단체협약 역시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르면은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현행법 조항 역시 위반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배포자료 제8쪽을 보시겠습니다. 노사 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 역시 문제 삼은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협약에서 법률의 변경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한 조직의 개편 등으로 인력 감축 및 타 기관으로의 전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조합과 단체 교섭을 하여야 한다고 단체협약을 규정한 바 있는데, 이는 인사,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도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교섭 대상이 된다 할 것이라는 노동부가 스스로 제시한 질의회시에 위반된 그런 지침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이런 단체협약에 대한 어떤 기존의 제시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공기관 운영법 제3조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본법 제51조에서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하나여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문은 공문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한 통제의 범위가 아니고 이를 넘어서서 이를 위반하고 있는 그런 제시를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미 기존 이명박 정부에서 노사관계 성진한 명목으로 공공기관의 단체 협약에 대한 개입을 통하여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 교섭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바 있고, 이로 인하여 ILO로부터 시정 공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이번 지침은 이런 시정 공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어떤 위법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공공기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침이 필요할 수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조사를 명목으로 사실상의 단체협약 계약 지침을 내린 이번 사항은 내용적 문제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이제 기획재정부는 이번 지침은 임의적 권고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 예산 편성 지침의 경우 이를 위반한 경우 직접적으로 주무부 장관이 감독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전례를 봤을 때 이것은 명백히 현실적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강제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이상 불합리한 단체협약 사례의 위법 부당성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